계산까지가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그거 쭉 내용 정리해드리고 시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 배웠냐면 힘의 평형하면서 돌림임이라는 걸 배웠어요. 돌림임 기억나? 돌림임은 뭐였더라? 기호는 이렇게 썼죠? 뭐라고 읽었다? 타우. 자, 화살표 붙였어요. 뭘 뜻해요? 벡터, 방향성이 있다는 뜻이죠. 돌림임은 뭐를 회전, 운동, 상태,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돌림임 식은 어떻게 된다? 타우는 R 곱하기 F. R이 뭘까요? 회전, 축으로부터 거리. F는 당연히 힘.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거리 단위 미터. 그래서 돌림임 단위는 뭐 뉴턴 미터라고 하시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문제가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체가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막대기 같은 게 받쳐주고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근데 저렇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대. 그럼 이 막대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을 받고 있긴 하거든요. 이 막대기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일까? 막대기는 질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막대기가 받는 힘은 지금 총 몇 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3개. 아니에요. 막대기가 받는 힘 4개. 얘가 누르죠? 얘도 눌러요? 지구가 얘를 당기죠. 지구가 얘를 당기는 건 막대기인 길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어디서 당긴다고 얘기해? 각각의 점들에서 다 당긴다고 해도 돼. 그런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치? 그럼 뭐? 질량 중심이란, 무게 중심이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 전체 질량이 한 점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이 막대기는 모양과 재질이 균일해. 그럼 어디가 질량 중심일까? 가운데. 가운데. 그럼 가운데에서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막대기, 이 받침대가 얘를 떠받쳐 안 떠받쳐? 떠받친다. 동의하죠? 이 4개의 힘이 다 더하니까 얼마? 0. 그러니까 정제이지.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힘을 여러 군데에서 주는데도 얘는 돌아가 안 돌아가? 안 기울어졌지. 그러면 돌림힘도 다 더하니까 얼마? 0.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돌림힘을 쓰려면 뭘 잡아야 된다? 축. 축은 어디로 잡는다? 나파만 대로. 답은 똑같이 나와, 항상.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축을 잘 잡으면 문제가 되게 편해. 근데 일반적으로 축은 보통 어디로 잡는가? 여기가 편하겠지. 뭔가 여기 받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만드는 돌림힘은 이 막대기를 이렇게 눌러주니까 무슨 방향으로 회전시킬까? 시계 반시계? 반시계. 얘가 떠받치는 힘은 여기가 축으로 잡았으면 축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든 돌림힘이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만드는 돌림힘은 얘를 이렇게 돌릴 테니까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 얘가 눌러주는 것도 시계 방향. 그거 다 더한 게 같은 방향은 더하고 반대 방향은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다 더한 게 얼마? 0. 그래서 얘는 정제했다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게 돌림힘 얘기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이게 1번 문제예요. 2번은 뭘 배웠냐? 아하, 운동방정식 쓰는 거 했었어. 운동방정식. F는 MA. 운동 제2법칙 뉴턴 운동 제2법칙 뭐라 부르죠? 네,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가속도 법칙. 뭐가 있을 때? 진짜 힘이 있을 때 물체는 뭘 갖는다? 속도 변화를 갖는다. 시간당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값을 뭐라 불러? 가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무슨 식 쓸 거야? F는 M A 이 식을 쓸 거라고. 자,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이런 문제 했었어. 기억날 거야. 자, 줄에 매달아 놓고 하나는 2kg짜리야. 하나는 8kg짜리야. 모든 저항 무시할 거고요.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드릴 거고요. 실의 질량이라고 다 무시할 거예요.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8kg짜리는
내려갈 거예요. 2kg짜리는 올라가겠죠? 맞지? 자, 요거를 한 방에 써도 되는데 원래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각각 따로따로 쓰는 게 맞아요. 한 방에 쓸 수도 있어야 되고 각각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야 돼. 자, 8kg짜리에서 한번 볼까요? 8kg짜리가 받는 힘 몇 개? 8kg짜리가 받는 힘. 예? 생각하고 얘기해야지. 2개. 일단 뭐? 중요. 또 줄이 있어서 얘는 줄이 없으면 더 빨리 기어 내려갈 거라 그렇지? 근데 줄이 있어서 얘는 운동을 도움받아 방해받아? 방해받잖아. 그러면 그런데 얘는 8kg짜리는 중력이 커? 장력이 커? 중력이 커. 중력은 어떻게 구해? mg 8 곱하기 10 빼기 장력 이 얘의 알잼이라고 는 ma 8 곱하기 a 맞아. 2kg짜리 써보자. 2kg짜리는 힘 몇 개 받아? 2개.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지. 그럼 중력이 커 장력이 커? 장력이 크겠지? 그럼 장력에서 중력을 뺀 게 제 알짜임이야. 맞아? 알짜임이니까 2 곱하기 a 식 몇 개? 2개. 변수 몇 개? 2개. 연방 풀면 나오잖아.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장력도 구할 수 있다. 맞아? 이런 문제가 한 3문제 나왔을까? 이건 개중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쓰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 제가 어떻게 저렇게 결정이 되는지 식이 써지는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만 더 하자. 높아심에 이렇게도 나왔어. 여기가 3kg야, 여기가 2kg야. 이 경우하고는 조금 뭔가 다르죠. 얘는 똑같이 쓰면 돼, 그치? 근데 얘 보세요. 얘는 수직으로 내려가지는 않지. 그럼 수직 방향의 힘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뭐만 따지면 돼? 수평 방향만 따지면 되겠지. 마찰 없어. 그럼 얘는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 몇 개? 몇 개? 2개. 뭐가 2개야? 일단 끌리는 힘은 장력이라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또 중력이 수평으로 작용해? 이런 기껏 수직은 생각하지 말자고 얘기했더니 난 생각할 건 이러고 있네. 수평 방향으로 가는 힘은 하나뿐이 없어요. 마찰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돼? 2kg짜리는 장력이 2kg짜리 알짜임이지.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 그치?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잖아, 그치? 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이 상황, 이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니들이 이해해. 아, 맞네. 아, 그러네. 그래 놓고 상황에 맞춰서 다시 식을 쓰면 되는 거지. 맞아. 종이야? 얇아, 이씨. 기껏 막 얘기해주고 있는데 넌 난책범 부르고 있네. 네. 그래서 네. 이거 승우야? 네, 아니 이 범식이 3kg짜리는 어떻게 써요? 3kg짜리 3kg짜리가 받는 힘 몇 개? 2개. 뭐라고? 중력과 장력. 그럼 중력이 더 크니까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씩 쓰면 되잖아. 그럼 마찬가지 몇 개? 식 2개. 변수 2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단해서 식을 예쁘게 써주면 끝. 그럼 되죠?
뭘 주어지고 뭘 안 줬는지를 여러분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물체가 정지에 있어요. 정지. 어떤 물체가.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A가 있고 B가 있어. 정지에 있대. 자, A는 2kg짜리고 B는 1kg짜리라고 얘기를 합시다. A가 받는 힘 총 몇 개? 생각하고 얘기해. A가 받는 힘 몇 개? 세 개. 뭐뭐 뭘까? 일단 중력. 또 위에 있는 B가 A를 눌러 안 눌러? 누르잖아. 내가 니들 몸뚱이 위에 올라가면 내가 누르잖아. 근데 바닥도 얘를 떠받치고 있겠지? 세 개라. 그거 다 더한 게 얼마? 0. A는 그래서 힘을 몇 개를 받는다고? 세 개를 받아요. 중력. B가 A를 누르는 힘. 그리고 바닥에 떠받치는 걸 뭐라 불러?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죠. 자, B는 힘을 몇 개를 받을까요? B는 B 두 개. 뭐하고 뭐? 중력하고 수직 항력. 이건 뭐 말로 수직하고 말로 수작. 어떤 면이? A 면이.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맞아. 얘네 둘은 무슨 관계라 부르죠? A가 B를, B가 A를. 주어 목적으로 바뀌었어. 작방. 크기는 같아. 방향은 반대. 얘하고는 더하면 큰일 나. 큰일 난다고. 못 더한다고. 왜 못 더해? 이건 누가 받은 힘이야? A가 받은 힘이야. 맞지? 이건 누가 받은 힘이야? B가 받은 힘이라고. A하고 B는 다른 물체잖아. 다른 물체가 받는 힘은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를 크게 잡아서 둘이 하나를 취급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이 경우는 A하고 B 따로따로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을 더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거 얼마죠? 일단 A의 요거 A 중력이니까 중력가서 10이라고 주면 얼마야? 20이야. A가 B를 떠봤잖아. 이거 네가 들었어. 이거 B 중력 얼마야 이거? 10N이죠? B 중력 10N이잖아. 근데 A, B 정지 있잖아. 정지 있다는 얘기 R자 얼마야? 0. 그럼 A가 B를 떠받치는 힘 얼마야? 10. 크기 갖고 방향 만드니까 더해서 0 된 거 맞지? 그럼 요거 B가 A를 누르는 힘도 얼마야? 작반이니까 10. 그럼 수직 항력은 얼마냐? 바닥에 A를 떠받치는 힘은? 30. 이런 거 따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지에 있어. R자 얼마다? 0. 여러분 R자비 0인 경우는 두 가지예요. 정지에 있든지 하나 더 있지 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맞아. 속력이 일정할 때는 뭐다? R자비 얼마다? 0이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힘이 없을 때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할 거고 등속 직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진속 운동한다. 맞아. 그러니까 운동 제1, 2, 3법칙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근가속도 공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가속도 정의부터 하게 되면 가속도 정의가 뭐예요? 가속도 속도는 뭐 알 거 아니야. 가속도는 기호를 A라 쓰고 뭐 얘는 단위 시간당 뭐라고? 속도 변화량.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전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속도가 변화했는지를 따지는 게 가속도잖아. 단위는 뭐?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부른다고? 등가속도라고 얘기해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 식 3개 쓰는 거 있다 그랬지? 제시우 기억나? 묵비권이냐? 너는 묵비권을 행사해라. 나는 뭐냐? 폭력을 행사하면 와이씨.
V는 V0 더하기 AT. 이게 등가속도식 첫 번째 식이죠. 외우자. 제발. V가 뭐예요? 나중 속도. V0 뭐예요? 처음 속도, 초속도, 초기 속도, 0초 대 속도 다 똑같은 말. A는 뭐예요? 가속도. T는 시간. 지금 외워. 아우 졸려 뒤지겠네. 물어버릴까? 두 번째 식이 뭐였어요? S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S 뭐야? 변이야. S 뭐라고? 변이에요. 이동거리 아니고요. 쟤는 변입니다.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고 변이는 맨 처음 점하고 맨 마지막 점 찍고 직선 날리는 게 변이잖아. 그치? 맞지? 그냥 직선 운동만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곡선을 하든지 아니면 가속 속도가 줄어.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 운동 방향이. 그럴 땐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어떻게? 달라지잖아. 그치? 변이라고. 등가속도 세 번째 식은 뭐예요? 이 두 개 식에서 아침부터 아침이 이거 오는구나. 아침 아니잖아. 11시 반이 돼가는데 이것들이 깬 지 얼마 안 되겠구나. 아우. T를 없앤 거예요. 두 식에서 뭐다? EAS V제곱 빼기 V0 제곱. 저게 등가속도 공식입니다. 저거 쓰는 것도 당연히 나오겠죠. 자, 이게 8번까지 나와 있어요. 8번. 8번까지인데 하나 새끼 문제 달리기가 있어가지고 한 문제당 5점이거든요. 그럼 새끼 문제 하나 달려 있으니까 새끼 문제까지도 5점이야. 그래서 9개 45점이 이거예요. 45점. 반이야. 오. 나이스. 오, 이 새끼야. 나이스. 그다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속도 가속도 문제야. 뭔가가 잘 안 풀린다.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하고 막 왔다 갔다 별게 다 섞여 있네. 그러면 뭘 그린다? 그래프 그린다. 문제 풀 때 그리는 그래프는 딱 하나뿐이 없다. 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도. 그려놓고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을 배웠습니다. 운동량, 이 뭐더라?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기호는 P. 화살표가 붙었다. 얘도 마찬가지 뭐다? 벡터. 운동량 어떻게 보더라? P는 질량고보 속도 누가 줬어? 궁금해. 맞아. 근데 식은 기호로 외우세요. 전술의 공통이야. 한글 사랑은 남대 가서 해. 식을 얘기할 때는 뭐로? 기호로 하자. 그래서 기호하고 단위하고 구분해서 머릿속에 착 예쁘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물리를 할 기본이 된 거야. 아프마구만 이거 범이씨. 단위 뭐예요? 범. 뭐겠니? 단위가 뭐냐고. 운동량. 운동량은 특별한 유도 단위가 없다 그랬잖아. 뭐에다 뭘 곱했어? 질량에다 속도 곱했지. 질량 단위 뭐야? 아, 저 거지 새끼. 그건 기호고 새끼야. 죽이고. 아니요. 술 먹었어요? 어떡하 단위 뭐야? 단위 뭐야? 단위 뭐야? 그랬더니 단위요. 술 먹은 거잖아. 아침부터 술 처먹고. 약간 비몽사몽해서 그러니까 술에 취했어?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뭐야? 어젯밤에 한잔 하셨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어? 여러분들 어젯밤에 술을 많이 먹었어? 오늘 아침에 오씨 애를 태워다 달래가지고 애를 태우고 어디를 갔어? 근데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네? 아침부터 뭐야 이씨 불었어? 내리래. 어? 면허 취소.
선생님. 이런 사례 나 말고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은퇴했어. 아 진짜로. 애 그 전날 애가 무슨 야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구기 종목을 해가지고 애 아빠들이랑 술 한잔 하고 아침에 일어나 근데 애가 늦었어 학교 데려다줘 오케이 갈게 간 거야. 근데 아침에 언론에 나왔지 음주운전 근데 나이가 좀 많은 상태였거든. 은퇴를 언제 하냐 그리고 거의 강제 은퇴 다 하셨죠 그분? 이름은 실명 공개 안 할게. 아시는 분 다 알 거야. 주인님이 야구 선수였어요? 어? 갑자기 그래. 나 야구 선수였냐고? 그래 그렇다 해 그럼. 찾아보실 게 있을 거야. 어우 저이 선생님 뉴스. 얘 그만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술 많이 드고 아침에 운전해도 불면 나온다. 근데 아침에 운전은 해 안 해? 왜 안 할까? 아침에. 차 개막혀요. 안 그래도 막히는데 차 막아놓고 음주 단속하겠습니다. 뒤에서 승질 난다. 와 출구 다니려는데 늦어 죽겠는데 차 막히는데 그거 하고 있으면 진짜 뒤에서 열 뻗쳐 안 뻗쳐. 그래서 보통 못해요. 특별 단속이라고 해서 진짜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건데 그분은 특별히 걸리셨죠? 네. 자 그래서 운동량 단위는 그래 쓸데없는 얘기하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게 운동량 단위. 자 충격량도 같이 배웁니다. 그죠? 충격량은 뭐라고? 충격받은 양이라고. 어떻게 하면 충격을 크게 줄까? 내가 얘를 팰 거야. 세게 엄청난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돼? 세게 펴면 돼. 또 어떻게 하면 돼? 오래 펴면 돼. 한 2시간 3시간 펴봐. 아주 화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맞다지 칠 거라고. 자 그래서 그게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힘의 크기와 시간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충격량 I는 FT,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시간 단위 세크. 그래서 뉴턴 세크. 이게 충격량 단위죠. 우리 운동량하고 충격량을 왜 같이 배워요? 쟤네 둘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잖아, 그치? 어떤 관계 있었다? 충격량이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맞죠? 그럼 얘네 둘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단위도 같아야 되거든. 보자. 뉴턴이 F는 MA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뉴턴이야. 거기에 세크를 하나 곱했다. 그럼 어떻게 돼? 지워지지? 같잖아.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같은 물리량이다. 그래서 물체가 받은 운동량,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해야 돼. 뭘 해야 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부딪힐 거야 두 물체가.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 전체 운동량하고 충돌 후 전체 운동량이 아우씨 성공 어떻다? 같다. 이걸 뭐라 부른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른다. 저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해야 되잖아. 아우 빡치기 진짜. 선생님 기호 몇번 정도 넣어놨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거 못 배웠어? 안 돼요? 그게 매너잖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몇 번을 우리는 비밀 투표잖아. 왜 그런 걸 취향을 물어? 아 그래요? 사전 투표 막 하세요? 사전 투표는 공개 투표냐 이 미친놈아. 근데 막 전화 오던데 누구 투표하실 건가요? 그거는 뭐라 그러냐 선거 나가시는 분이 그거 하는 거잖아. 오 홍보. 엄청 많이 돌려서 제가 1번 투표 니들한테 누가? 얘야 너랑
나랑 투표 같이 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 시장. 그치? 우리도 시즌 넌 도지사 뽑냐? 너랑 뭔 얘기를 해. 아, 됐어. 아우 진짜 빡치. 마트? 내가 저번 주에 경고하지 않았니? 갑자기 저번 주에 기억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깜빡침이 그만해. 기친다. 데리고 나간다. 오랜만에. 아우 씨. 네. 왜 저러고 있네? 발표면 해봐라 이러고 있네. 와, 넌 뭔가 대화의 스킬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군대 가면 볼만하겠다. 네. 네, 저는 너 맡은 중대장이 와, 딱 보는 순간 와 쌍욕하겠다. 관심병. 요즘 팰 수도 없고 맞아. 또 전문 용어를 꺼내고 난리야. 자, 시끄라. 이게 왜 보존이 되냐?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 여기 두 물체가 보자 2km짜리가 있고 여기 속도가 1이었다고 치자고. 얘는 3km짜리면 속도가 2였다고 치자고요. 조심할 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잖아. 한쪽 방향 플러스 나면 반대쪽 방향 뭐라 놔야 돼? 마이너스로 놔야 돼. 그러니까 부딪혔어. 근데 2km짜리가 절로 가네. 1의 속도로 간대. 그럼 3km짜리의 속도는 얼마냐라는 걸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얘가 얘를 서로 부딪힐 때 2kg짜리가 3kg 때리는 힘이나 3kg짜리가 2kg 때리는 힘은 어때? 같아. 작용 반작용. 또 모두 같아. 얘 혼자 얘한테 힘주면 말이 돼? 안 되잖아. 힘 받는 시간도 어때? 같다고. 그래서 뭐가 같다? 힘의 크기도 같고 시간도 같아. 충격량이 같죠? 그런데 얘가 받은 충격량은 당연히 이쪽이야. 얘가 받은 충격량은 당연히 이쪽이라고. 그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충격량 더한 게 얼마? 0. 근데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잖아. 그럼 전체 운동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거슬려. 그리고 얘야 분위기 봐가면서 해. 바빠 죽겠는데 너 새끼야. 일단 아닌 척하네. 와 지금 뻥새끼라고. 여러분들 조류는 머리가 좋대 나쁘대? 나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새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대가리가 요만해. 그러니까 요만해. 보통 포유류는 뇌 사이즈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어느 정도 결정해. 사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머리 크기가 와 전쟁병만 이러지 말고. 자, 포유류는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새, 조류는 대가리가 요만하니까 뇌가 조그마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게끔. 근데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야. 조류는 날아다니기 위해서 어쨌든 최대한 몸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화가 됐거든. 그래서 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머리 새를 가지고 얘기할 때 머리 크기 가지고 얘기할 때 조류는 열해. 새가 머리가 나쁘면 날아가다가 개많이 부딪혀야 될 거 아니야. 머리 나쁜 새끼. 비행은 어떻게 하냐고. 나무까지 사이 날아다니는데 안 부딪힌다고. 그럼 부딪히는 새 봤냐? 숲에 들어갔더니 와씨 나무까지 부딪혀 떨어졌어. 이런 새 봤냐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데이터 처리 다 한단 말이야. 머리 안 나빠. 근데 머리 나쁜 케이스가 있긴 해. 새들은 위험에 처해. 그러면 머리만 쳐박아. 무슨 논리야? 저기 안 보이면 없네. 안전한 거야. 그래서 몸뚱이는 보이는데 숯불에 대가리만 쳐박고 있어. 땅에 머리 쳐박고 있다고. 타조가 그래. 구덩이에 머리 쳐박고 있어. 안 보여 저기. 저건 안 보여. 난 저한테 보이는데 그런 거 신경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에 안 보이면 되는 거야. 근데 걔는 안 날지 않아요? 타조는 포유류야. 아니 그 날필요 없으니까 머리를 키는 거. 아, 그 타조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얘기해? 야 그리고 진화라는 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니? 이제 인정 너는 못나니까 이 새끼야. 너는 대가리를 그런 쪽으로 진화해. 그래 알겠어. 그럼 진화가 그런 식으로 너도 진화 좀 해. 머리 좋은 쪽으로.
못하냐? 왜 안 하냐? 라고 할 거니? 아니면 네 자식 때까지 계속 노력해봐. 머리 비우는 거야? 새끼 죽여야 돼. 자,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전체 운동량은 어떻다?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자, 그 다음에 뭘 배웠냐? 뭐가 나오냐? 연력학이 먼저 나왔네요. 문제는 연력학 기억나요? 연력학. 여러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았잖아. 연락학 배울 때 뭔가 식이 많았고 뭔가 어려웠고. 근데 여기 연락학의 문제는 조금 너무 심하게는 안 건드리니까 조금만 건드렸어요. 일단 연락학이 뭐하는 학문이냐면,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기억나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PV는 nRT.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에요. P가 뭐예요? 압력. V가 뭐예요? 부피. N이 뭐예요? 이런 것만 쓰면 이 새끼들 머리를 쳐박고 이 꽁새끼들. N은 뭐예요? 상수. 기체 상수. 이 입자수가 몰수예요. 화학에서 배우는. T는 뭐예요? 절대 온도. 이게 압력, 이게 부피. 이거 나중에 화학 시간에 진짜 징글징글하게 많이 쓴다고 기억하라고. 화학에서 저거 진짜 징글징글하게 많이 써요. 저게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일단 기본적으로 저건 깔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라는 거 있어요. 내부 에너지. 이거는 운동 에너지를 뜻합니다.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식이 어떻게 나왔더라? U는 2분의 3 nRT. 이게 내부 에너지식. 기체 수가 일정할 때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거랑 관계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거창하게 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뭐다?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저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Q가 뭐예요? 열량. P 델타 V는 뭐예요? 기체가 하는 일. 델타 U는 뭐라고? 내부 에너지 변화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피스톤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기체에 열을 줄 거예요. 그럼 이 기체는 저 피스톤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아니면 안 움직여요? 저 피스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거 모르는 인간은 없잖아. 뜨겁게 만들어 온도를 제 열을 줬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밀려가잖아. 그럼 바깥에 압력이 있는데 기체가 저 피스톤을 쭉 압력을 이겨내면서 밀고 있지. 기체가 뭐한다? 힘줘서 밀었으니까 일하고 있어요. 또 이 기체는 뜨거워졌을까? 안 뜨거워졌을까? 뜨거워졌겠죠? 뜨거워졌다는 얘기,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 뭐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고요. 그걸 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저 말을. 저게 연력학 제1법칙. 중요한 건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일을 한 거예요. 부피가 감소하면 속도 변화다. 부피 변화가 0보다 작다는 얘기, 부피가 줄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일을 받은 거라고. 일을 했다, 일을 받았다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따지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증가한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거고. 이거 가지고 기체가 열을 흡수했냐 또는 기체가 열을 방출했냐 이런 걸 따지는 학문이 연력학입니다. 이게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열기관이에요. 뭐라고요? 열기관. 뭐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는 거?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열기관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전기기관. 자동차 엔진. 이게 열기관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열을 줍니다. 열기관한테 주 처음에 제공한 열량을 Q1.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열량이 있어요. 그걸 뭐 Q2. 열기관은 뭐하는 놈이라고? 일한다고. 열기관은 한 1, W. 쟤네 사이 양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 Q1만큼을 줬더니 1분은 쓸데없이 빠져나갔고 1분은 일을 한 거잖아. 그치? 저 둘이 같다. 저기 에너지 보존치 저기 나오는 거지? 효율이 있어. 효율. 효율 얼마나 제대로 썼냐.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 효율이 나오면 어디서 나와도 효율이 나오면 무조건 똑같아. 받은 것분에 제대로 쓴 거. 받은 거 얼마? Q1. 제대로 쓴 거 W. 그럼 요 식에서 W를 바꿔버리면 Q1은 Q2로 Q1 마이너스 Q2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두 문제.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1.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과 에너지 단원이에요. 1과 에너지 단원. 근데 역학은 다 섞어내요. 여태까지 했던 거 연력학 빼고 웬만하면 다 섞어. 니들 문제는 많이 안 섞었는데 몇 개 섞인 게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있어요. 근데 아직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 물리학을 처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모의고사가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예전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단원에 맞춰서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20문제 만들어냈으니까 옛날 고등학생들이 봤던 고3들이 봤던 문제들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너무 어려운 거 뺐으니까 그렇게 본다.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제 처음 보는 모의고사는 조금 더 어렵다. 그 정도. 거짓말은 안 해.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뭐 무슨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거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 이래도 평균이 50 왔다 갔다 할 거야. 잘 봐. 아, 1번 문제 빼고는 전부 다 객관식. 오. 아저씨, 여기 생각 부리지 마세요. 잊어요. 어디서 오 이러고 있어. 그럼 어디 야구장 가서 해. 저는 찍어서 80점. 야구, 요즘은 야구장 가서 저 같은 데도 없어. 야구장 가면 전화하실 때 되게 많았거든. 이 똑바로 해. 이렇게 쌍욕해. 술 처먹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루 종일 욕해. 그 야구 영화 같은데 보면 전에 이대호 나온 영화 있었는데. 이대호 새끼야. 대호도 몰라. 이대호. 이대호가 나왔던 영화 뭐 하나 있었는데 되게 잘 됐던 영화인데 거기서 이대호가 왜 나오냐면 야구장을 간 씬이 있었는데 얘가 술 처먹고 쌍욕을 하는 거야. 이대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중에 참다 이대호가 나와서 그런 장면이 있다고. 그런 애들 많아. 아, 그렇구나. 조만간 봅시다. 네. 자, 1은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구한다. 저게 2다. 맞죠? 1의 단위 뭐예요? 줄.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뭐더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우리말로 없어. 그래서 그냥 에너지라 쓰는 거야. 곧 일이 에너지가 곧 일이야. 똑같은 말이야.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W는 델타 E. 일이 곧 뭐랑 같다?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는 거 기억해. 운동 에너지식 있었죠.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부르잖아. 기호를 뭐라써? EK. EK는 식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 제곱. 저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라 부르는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 부르잖아요. 식형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 식을 얘기할 때는 제발 기호까지 넣어서 외우세요. 뭐는 뭐. 그렇게 식을 외울 땐 뭐가 들어간다? 는. 뭐는 뭐 이렇게 외우라고. 제발. 왜 식이 많아지잖아? 뭔지는 알아. MGH 맞아.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네. 아 진짜. 거의 회피하네 저 새끼. 야 마지막이라고 그만하라고 해주고 한 번 더 해. 저거 내가 끊고 나간다 진짜. 내가 영상 때문에 참고 있는겨. 네. 오늘 사건 하나 일어나겠네. CCTV 앞에서 해줄게. 이 P는 MGH.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H는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이 있어야 돼. 보통 기준점은 주어지지 않으면 어디? 땅바닥 지면을 보통 잡는데 기준점은 어디로 잡아도 상관은 없다. 단 기준점보다 더 낮아. 그럼 위치 에너지가 기준점에서가 0이야. 근데 0보다 더 낮은 위치면 기준점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기준점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는 얼마? 마이너스 음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 음수는 방향이 아니야. 0보다 그만큼이 더 작다라는 걸 뜻하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가 뭐예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물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쓴다? E는 EK 플러스 EP. 뭐가 없으면 마찰이 없으면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걸 뭐라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부른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1권은 다 얘기가 된 거예요. 2권으로 넘어가면 뭘 배웠냐? 전기장을 배웠어요. 뭘 배웠다? 전기장. 전기장 기호는 2. 화살표 붙였네요. 벡터입니다. 벡터 더하기 1에 벡터 더하기 어떻게 해?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큰 걸 작은 거 빼고 나란하지 않으면 뭘 만든다? 평행사변이다. 뭘 만든다? 평행사변을 만들고 대각선. 그 대각선의 크기를 구하시면 돼요. 자,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고요. 전기장하고 전기력하고의 관계식은 요래요. F는 QE. F는 뭐예요? 전기력.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받는 힘, 걔가 전기력이에요. 그럼 E에 대해서 정리하면 E는 Q분의 F죠. 그럼 단위가 뭐예요? 힘의 단위 뉴턴, 전하량 단위 쿨럼. 그래서 뭐라 읽어? 뉴턴 퍼 쿨럼이라고 읽겠죠. 저게 전기장. 여러분들 전기력시 쿨럼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요? 쿨럼 법칙. F는 K R제곱 Q1 Q2.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 저게 쿨럼 법칙이라고 부르는 식이었잖아, 그치? 이것도 전기력이고 이것도 전기력이거든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전기장은 방향이 중요해요. 플러스 입자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 이 전기장 방향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플러스 Q에 전하를 띄고 있던 놈이 있어요. 이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 플러스로부터 인력을 받아 청력을 받아? 청력을 받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게 전기장의 방향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입자가 있네.
이거랑 상관없이 여기 마이너스 입자가 있었다고. 이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구하래.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플러스 입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이 플러스 입자는 마이너스로부터 인력받아 청력받아? 인력 받겠지. 그러면 요게 뭐라고?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방향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전기장은 방향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요 식 두 개가 같다라고 정리하면 정전화 크기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정전화의 자기장이면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지. 뭔 얘기냐면 여기 플러스 Q자리가 있었고 여기에 Q자리가 있었다고 치자고.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R이야. 그럼 쿨롱 법칙에서 식이 어떻게 돼? K R 제곱분의 QQ. 얘가 여기다 전기장을 만들 거거든. 그럼 얘는 전기장 입장에서 뭐 전할 때 놈이 있으니까 전기력을 받겠지. 그게 뭐라고? Q2라고. 그럼 뭐가 지워져? Q가 지워지지? 그럼 2가 나온다고. 뭐 R 제곱분의 KQ. 전기장은 거리 제곱의 반비라고 전하량에 비례한다. 맞아? 이게 전기장. 저항이 나오네. 저항회로. 저항회로는 어렵긴 안 됐어. 한 문제만 냈어. 저항회로. 자, 요거 하나 해보고 가자. 요거 하나 해보고 가자. 보자. 여기 6ohm이에요. 여기 12ohm이에요. 여기가 2ohm이에요. 여기가 36V입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볼 거야. 오음의 법칙. V는 아니야. V가 뭐죠?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얘네들은 무슨 연결? 병렬일 때는 저항 어떻게 구하더라? 예, 합분의 곱.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뒤집는 거잖아, 그치? 저항이 병렬 연결돼 있으면 혼자 있을 때부터 저항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 면적이 커진 개념이라서. 자, 두 개의 저항, 병렬 연결된 저항 6ohm짜리하고 12가 병렬 연결돼 있잖아. 전체 저항 얼마? 몇? 4ohm이 되겠죠? 합분의 곱으로 하든지 뒤집고 더한다면 뒤집든지 둘이 합하면 얼마라고? 4. 4짜리랑 2짜리가 무슨 연결? 직렬. 직렬일 때 그냥 더해. 그럼 전체 저항 얼마? 6. 전체 전압은 36V. 그럼 오음의 법칙에서 I는 요거잖아. 전체 저항이 얼마 있다고? 6. 전체 전압은 36. 그러면 전류 6A가 흘러가겠죠. 맞아. 그래서 여기로 6A가 간다. 저 2ohm에 6A 흘렀죠? 몇 볼트 걸렸네요? 오음의 법칙 쓰라고. 몇 볼트냐고? 12볼트네요. 요 뒤에 몇 볼트 걸릴까요? 전체가 36볼트인데 앞에서 12볼트 처음 먹었잖아. 24볼트. 위에 24볼트. 밑에 24V. 전체 24V. 그거잖아, 그치? 병렬일 땐 뭐? 전압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로 전류가 얼마 흘러요? 4A.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큰 쪽으로 적게 흐른다. 저거 할 수 있으면 문제 풀 거예요. 단 숫자는 안 냈어요. 문자로 냈어요. 똑같잖아. 문자라면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그렇게 풀면 되고요. 직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 병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 그거 기억해서 풀면 돼요. 축전기. 기억나? 축전기. 축전기도 배웠잖아. 판때기 두 개 이렇게 근접해놓고 이렇게 전선 연결해주면 여기에 뭐가 보인다? 전기가 보인다고. 여기 플러스 전기가 보이고 여기
마이너스 전기가 모인다.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냐, 그게 전기 용량이었잖아. 요 간격이 좁아야 많이 모을까? 간격이 넓어야 많이 모을까? 좁아야 많이 모으겠죠? 그래서 간격의 반비례하고요. 이 판때기의 면적이 커야 많이 모을까? 판때기의 면적이 좁아야 많이 모을까? 커야 많이 모으겠죠? 면적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게 있어야 돼? 안 통하는 게 있어야지. 통하면 그냥 흘러버린다고. 그래서 입신론이라고 부르는 유전율이에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거든요. 요거 쓰는 건 뭐 안 나올 테니까. 면적에는 비례하고 판때기 사이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축전기도 마찬가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축전기의 거리는 뭐? 전압은 같다. 오케이? 됐어? 네. 잠깐만. 그 다음에 또 식이하나 나와 있어요. Q는 V. 이게 뭐냐면 이건 전하량, C는 전기 용량, V는 전압. 여러분들 많은 양의 전하량이 몰리려면 당연히 뭐? 전압이 커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똑같은 전압일 땐 전기 용량이 커야 많은 양의 전하량이 모이겠죠? 그걸 나타내는 식이라고. 저 식만 알면 그냥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야. 축전기 뭐 소비 전력. 저항회로에서 전력 구하는 것까지 내고 싶었는데 그냥 요 정도 라인에서 끝냈어. 전력식은 소비 전력식 P는 VI I 제곱한 R분의 V 제곱. 이거 되게 중요한 식인데 오늘 시험 문제에는 이거 쓰는 식은 없다. 이건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근데 이거 저 기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부터 얘기하시면 아예 애들이 그냥 다 던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거 먼저 하라고. 기본적인 내용만 넣었어요. 이제 두 문제 남았네. 네. 저 이쪽 거 중학교까지 그 얘는 전압을 해서 병렬에서는 전압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전체가 24V 걸리면 위에도 24V, 밑에도 24V, 전체도 24V가 걸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저항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100V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여기도 100V가 걸리는 거고 여기도 100V가 걸리는 거예요. 이 압의 차이 때문에 압의 차이는 양쪽에 똑같이 걸린다. 둘이 더해서 100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됐나? 이 저항회로는 과거 입시, 영재고 입시할 때는 개 중요해요. 이건 진짜로 개 많이 나와요. 개 빡센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기 I에서 R분의 V인데 왜 6분의 3.6이에요? 이거요? 전체 정을 구한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6하고 12하고 더하면 병렬이라서 4가 나오거든요. 4하고 2하고 직렬이라서 전체 정이 얼마? 6이 나와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그래서 전체 전압을 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눠지는 거잖아요.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네.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해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자성 기억나요? 가장 최근에 했던 거잖아. 자성 기억나냐고. 네? 자성이 뭐였더라? 자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 강자성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외부 자기장과 강하게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는 성질. 자기화됐다는 얘기는 자석화됐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상자성은 외부 장자가 같은 방향으로 야하게 자기화되는 성질이에요.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요것도 약하게가 맞아요. 약하가 자기화되는 성질. 그래서 강자성, 상자성은 자석에 가까이 가져가나? 자, 여기 자석이 있어. 이렇게 자석이 있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야. 여기에 강자성체를 갖다 댔다. 가까이 했다. 여러분들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 어떻게 되죠?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 얘가. 그럼 얘가 뭐라고? 강자성은 같은 방향으로 좌화된다 그랬죠? 또 같은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샥 좌화가 돼.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무슨 급? N급.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인력이 작용하겠지. 같은 다른 급끼리는 인력이니까 맞아. 그게 강자성. 상자성도 똑같은데 약하게. 반자성은 반대로. 그래서 강자성하고 상자성은 자석 옆에 두면 인력을 받을 거고요. 반자성은 청력을 받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얘만 외부 자기장 제거해도 자기화가 유지가 돼요. 한번 한쪽 방향으로 자기화된 강자성체는 그 자기화하다가 흐트러진다 안 흐트러진다? 안 흐트러진다. 강자성만 그래. 반자성하고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그냥 흐트러져요. 오케이?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석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고요. 자기장 문제가 그 다음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요 주변에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 알잖아. 오른손 가지고 요래. 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하는 거잖아. 맞아. 솔레로이드 이렇게 감아놓은 게 솔레노이드예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그렸어. 전류를 흘려줬다라고 치자고. 그럼 저 감아놓은 전류를 방향을 표시해볼게요. 플러스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여기는 전류가 뱅 돌잖아요. 그럼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자고. 요 화살표가 손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손톱이 어딜 가리키게? 왼쪽을 가리키게.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아니잖아. 이거 오른쪽 가리키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그럼 이게 하나의 뭐가 됐어요? 자석이 됐네. 아니 왜 엄지손가락을 쳐내리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냐고. 그냥 기분 나쁘게. 얘야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이러고 흐뭇한 미소 짓고 있으면 이게 와씨. 표정 관리 좀 해. 그럼 얘가 뭐야? 하나의 자석이 된 거죠. 전자석이야 이게. 여기가 나가니까 N극, 여기가 S극. 맞아. 중요한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전류가 I가 흐르고 여기가 EI가 흘러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얘가 만든 자기장은 이 도선 왼쪽에서는 무슨 방향이냐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칠판에서 튀어 나오는 방향이에요. 이 도선의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얘도 똑같이 나오고 들어가죠. 그럼 요 사이에서 전류 자기장이 만든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럼 요 사이에 0이 될 수 있겠네? 맞지?
근데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하죠. 전류는 누가 커? 얘가 그보다 크지. 크기가 같대. 그럼 거리가 몇 대면 1대 2인 점이 여기가 어떻게?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거라고. 맞아? 요런 문제가 18번에 나와 있을 거야. 오. 전류는 세개짜리. 네. 하나 두 개만 줬잖아. 하나 더 준다고. 하나 더 해주시는데 제가 뭐래? 자, 설명은 다 했고요. 쉬었다 시험 보는 게 낫겠죠? 네. 네. 시험은 지금 17분에 보겠습니다.